안녕하십니까, 박문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크랩스 헤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랩스 헤러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구연산 헤러, 시트러산 헤러, 크랩스 헤러, TCA 헤러, 이 네 가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러산 헤러는 우리가 대사작용이 아주 핵심이고, 시트러산 헤러를 통해서 아미노산도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아미노산이 합성되고 분해되는 것도 시트러산 헤러하고 관계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생화학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모든 길은 크랩스 헤러로 통한다. 크랩스 헤러만 정확히 이해하면 생화학 작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트러산 헤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전체 흐름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트러산 헤러를 보여주고 있죠. 시트릭 엑시드 사이클,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 있습니다. 내막 안에서 일어나고 있죠. 세포질에서 해당 작용, 글루콜리시스 작용에서 글루코스가 피루부산으로 바뀌죠. 이 과정에서도 NADH가 나오죠. NADH가 분해돼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시트러산 헤러를 돌면 많은 NADH가 나오죠. 그리고 더불어 FADH2라는 물질도 나오죠. 이 두 물질은 결국은 하이 에너지 전자를 전달해주는 물질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이 에너지 일렉트론을 분리해내어서 일렉트론 트랜스퍼 체인, 소위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한 전자 전달 시스템을 거쳐가면서 그 에너지를 낙차시키면서 ATP가 합성이 되죠. ADP에서 ATP가 합성이 되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시트러산 헤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내막에서 궁극적으로 생명체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주는 것은 ATP 합성 효소가 되는데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F0하고 F1 두 개의 세그먼트로 되어 있죠. 지금 F1, F0 두 개 합치면 이렇게 하나의 합성 효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진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그걸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이거 점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들이 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ATP 합성 효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3만 개 정도의 ATP 합성 효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성인 남자인 경우에는 50kg의 ATP가 합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그림은 전자 전달 시스템에서 전자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때 결국은 노화된 미토콘드리아인 경우에는 프리 라디칼을 많이 생성하죠. 이 프리 라디칼이 바로 부근에 있는 DNA를 돌연변이를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노화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결국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에 있는 양성자를 막강 공간으로 퍼내주면서 막강 공간에 미토콘드리아 막강 공간에 양성자 농도가 많아지면 그 양성자의 농도의 차, 여기서 말하는 프로톤 그레디언트, 델타 P가 생긴 거죠. 양성자 농도가 차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모든 생명 활동의 궁극적 에너지 소스는 양성자 농도에서 출발합니다. 결국 우리가 별 속의 핵융합에서 양성자 4개가 알파 파티클 하나로서 핵융합 과정에서 태양이 타고 있죠. 45년도 계속 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양성자끼리 핵융합에서 생긴 거죠. 동일하게 우리 생명체 내 세포 내에서도 에너지의 기원은 양성자 농도 차가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 농도에 의해서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열도 생기고 전기적 포텐셜도 생기고 능동 수송도 일어나고 편모들의 움직임에서 박테리아들이 이동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ATP라는 에너지의 현금이 생깁니다. 가장 긴요한 에너지인 ATP가 생기는데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 흔히 이야기하는 ATP도 에너지 전체 과정에서 봤을 때는 양성자 농도 차에 의해서 생긴 부산물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됩니다. 더 근본적인 현상은 양성자 농도 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되는 것은 NADH. 여기서 이제 그 NADPH는
엽록제 틸라코이드 막에서 생기는 강압성 결과로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는 NADH, 이 모든 것들이 양성자 농도 차이에서 생긴 겁니다. 별에서 일어나는 물리나 생명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변화율이나 그 리액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양성자라는 거죠. 그 양성자와 더불어 전자의 흐름, 양성자와 더불어 전자의 흐름이 생명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흐름이죠. NADH에서 탈취한 하이에너지 일렉트론이 낙차에서 다 떨어지면서 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때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산소입니다. 예. 그래서 다 낙차한 전자를 해소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편해진 양성자에 의해서 ATP 합성 요소가 돌아가서 결국은 ADP 플러스 인산기로 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양성자 흐름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연산 회로, 시트르산 회로를 돌면 최종 부산물이 CO2하고 NADH가 생기는 거죠. 전자 전달 시스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피브로산하고 지방산이 시트르산 회로를 돌면서 이산화탄소와 NADH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NADH에서 ATP가 합성이 되고 CO2는 동물인 경우에는 날숨으로 해서 공기적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 동물에서 덜숨일 때는 이산화탄소가 0.04% 정도죠. 아주 극히 미량이죠.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 35% 정도니까 우리가 호흡 중에 대략 0.04%의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들으시는 숨에는 그 정도 아주 미량의 이산화탄소가 있지만 내 숨은 호흡 속에 산소가 많겠어요? 이산화탄소가 많겠어요? 예, 여기서도 이산화탄소보다 산소가 많습니다. 내쉬는 숨에서도 산소는 대략 15%, 이산화탄소는 3.7% 정도입니다. 어쨌든 이산화탄소가 미토콘드리아의 그 산화작용에 의해서 음식물을 산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이라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인 시트릭산 회로, NADH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구연산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트르산 회로는 시트르산의 분자 구조가 분자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H2C, COOH에 카본이 결합되고 HO, COOH 그리고 수소 2개하고 카본하고 COOH가 있죠. 이것이 바로 계속 이야기한 시트르산이 됩니다. 이 시트르산이 아이소시트르산으로 바뀌는데 분자 구조만 조금 바뀌지 모든 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원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HCCOO-가 되고 HCCOO- 되고, 자, 여기 잘 보시면 요 산소 하나가 빠졌죠. 요거 있어. 산소 빼내고 요 수소 2개죠. 양성자 2개죠. 양성자 2개 중에 양성 하나 빼내면 OH 수산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OH 수산기가 있는 요것이 바로 이소시트르산이 됩니다. 아이소시트르산. 생화학에서 이성질체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 이쪽에서 CO2가 하나 빠져나갑시다. CO2 한 분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NAD, 지난 시간에 많이 이야기했던 NAD 플러스가 들어오면, 이 NAD 플러스가 뭘 바뀌냐면 NADH하고 양성자로 바뀌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우선 CO2를 빼내면,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H2C, COO-에 H2C가 되고, C가 되고, COO-가 되고, 이중결합 산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분자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알파 캡토 글루타르산이 됩니다. 알파 캡토 글루타르산. 여기 보시면 CO2죠. CO2 요걸 하나 빼내는 거죠. 하나 빼내고, 요 양성자 하나 빼내고, 양성자 2개를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하나를 빼냅시다. 그러면 효소에서 CO2 빼내고, 요 양성자 하나 빼내면, 하나 빼내고, 요 양성자를, 아닙니다. 요 수소를 빼냅니다. 요 OH에 있는 수소를 빼내고,
요 양성자를 요 위로 올리면 되죠. 그러면 H2가 되죠. 그래서 요게 위로 올라가고 요게 빠지면 되죠. 그러면 이거 이제 알파케토글루탄산에서 또 한 번, 자, CO2를 빼내봅시다. CO2 빼내고 동일하게 NAD 플러스가 NADH하고 양성자로 바뀌는 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H2C가 있고 그 다음에 COO- 있고, 자, 이 과정에 또 하나의 물질이 들어갑니다. 설프하고 양성자가 있는 코엔자임 A라는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H2C에 그 다음에 이 카본에는 설퍼, 황하고 코엔자임 A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카본에는 산소 이중결합이 붙는 이 구조가 나옵니다. 이 구조의 분자가 이름하여 숙신일 코엔자임 A라는 물질입니다. 자, 요것도 이산화탄소 하나가 나오는 걸 아시겠죠? 요거에 빠지고 SHCO 코엔자임 A가 들어가면서 요게 수소가 하나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수소 빠져나오는 게 요 과정이 되는 거죠. 예, 요렇게 됩니다. 숙신일 코엔자임 A가 되고, 이 숙신일 코엔자임 A가 다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H2C COO- 하고 H2C COO- 바뀝니다. 이게 유명한 숙신산이죠. 숙신산. 자, 이 과정 때 보시면 COO, O가 2개 들어가야 되는데 O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 들어가는 물질이 인산이 들어갑니다. 인산이 한 문자 들어가는 거죠. 인산이 들어가지고 이 과정에서 특이하게 GDP가 GTP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ADP가 ATP 한 문자로 바뀝니다.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숙신산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 숙신산에서 지난번에 나왔던 FAD라는 물질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FADH2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양성자 2개를 탈취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양성자 2개를 빼내는 거죠. 양성 2개 빼내면 어떤 분자가 되느냐 하면, 카본 이중 결합이 있고, 양성자가 있고, 이런 구조의 분자가 됩니다. 이 분자가 푸마르산이 되죠. 푸마르산이 되고, 자, 수소 2개를 빼냈죠. 양성자 2개를 빼냈기 때문에 이거는 양성자나 양성자 2개 되죠. 그 과정에서 카본은 이중결합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래서 물을 한 분자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물을 한 분자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고 HCCOO- 되고 OH가 되죠. 자, 물 한 분자니까 수소 2개가 다시 들어왔죠. 수소가 지금 2개밖에 없죠. 양성자 2개밖에 없는데 수소 2개 들어가니까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 되죠. 맞죠? 예. 그 다음 산소 하나가 더 붙으면 산소가 이쪽에 갔죠. OH기로 갔죠. 이것이 바로 말산이 됩니다. 말산이 되고, 이 말산이 그 다음 뭐가 되느냐 하면, 자, 이쪽에서 수소 2개를 빼냅니다. 이 수소 빼내고 하면 수소 2개가 빠졌죠. 자, 수소 2개 빠져서 이 과정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NAD 플러스가 NADH하고 양성자로 되는 이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나온 이게 옥살로 아세트산이 되죠. 자, 이게 회로가 완결이 되려면, 사이클이 되려면 옥살로 아세트산이 시트르산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크랩스가 결정적으로 기여했죠. 결국 노벨상을 받게 된 게 옥살로 아세탄에서 시트르산이 나오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면서 이 전체가 그전에는 각각이 연구됐습니다. 이쪽에 한 분야 연구됐고 이쪽에 한 분야 연구됐죠. 1930년대, 1900년 전반기였죠. 쭉 생화학자들이 연구하는데 많은 생화학자들이 이 한 부분을 해갖고 이 전체가 해로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크랩스라는 사람이 옥살로 아세트산에서 시트르산이 나오는 과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전체 부분 연구했던 것이 하나의 거대한 해로라는 것을 확정하게 된 거죠. 예,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어떻게 해서 시트르산이 되는가? 자,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자, 그 위에 뭐 어떤 물질이 있냐면, 이 과정이 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피루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루부산은 제가 이야기했죠. 카본이 탄소가 3개인 산입니다. 피루부산. 네. 피루부산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빼내면 NAD 플러스에서 NADH 플러스 양성자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 다음 이것도 하나 물질이 더 들어갑니다. 또 한 물질이 뭐 들어가느냐 하면, 숙신산에서 들어갔던 숙신일, 이어 들어갔던 SH 코엔자임 A가 들어가면, 이거 뭐가 되느냐 하면, H3C에 이중결합 있고, 설퍼에 코엔자임 A라는 이런 물질이 됩니다. 자, 네. 탄소 2개의 물질이 되죠. 자,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주 이야기했던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됩니다. 자, 요 아세틸 코엔자임의 이 물질이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이쪽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 한 분자가 들어갑니다. 네. 물 한 분자가 들어가면 바로 옥살로 아세트산에서 아세틸 코엔자임 A하고 물 한 분자하고 이 세 개가 결합하면 시트르산이 됩니다. 드디어 회로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드디어 생명체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